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2022년이 되고 CES를 통해서 인텔과 AMD가 새로운 CPU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언제쯤 신형 노트북들을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느냐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 슬슬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ASUS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ROG 제피러스 M16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출시가 되는 ROG 제피러스 M16 GU603ZM B12935KD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입니다. 14개 코어에 20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i9 12900H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 랩탑 버전이고 최대 TGP는 120W로 이전 세대 제품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4800MHz의 DDR5가 적용이 되고 온보드 방식의 8GB 플러스 8기가 1개로 듀얼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DDR4에 비해서 약 4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SD는 가장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512기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1개의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6대 10비율의 WQXGA 해상도를 가진 16인치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2560에 1600이고 색재현율은 PCI P3 100%의 광색역을 지원합니다. 165Hz 주사율에 최대 밝기 500니트로 기존 패널과 동일한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90W시가 적용되어 있고 인텔 CPU로 사용하는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품의 페이퍼 스펙상 무게는 1.9kg으로 동급 사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제품이죠. 고사양 제품인 만큼 무상 서비스 2년이 지원이 되는 제품이고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224만 9천원입니다. 실제로 외관만 보면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외관 말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바뀐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CPU라고 볼 수 있죠.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가 장착된 제품이고요. i9 12900H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벤치마크 점수 같은 경우에는 11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시네벤치 R23의 멀티코어 점수가 18,000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11세대 i9 11900H 같은 경우에는 13,000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약 3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듯이 퍼포먼스 코어와 이피션트 코어의 성능이 같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체감하는 부분은 벤치마크에서 표시되는 점수와는 체감하는 성능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12세대의 경우에는 윈도우 11에도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보다는 윈도우 11을 사용하시는 것을 더 권장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DDR5가 적용이 되면서 DDR4에 비해서 이론적으로는 4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론상과 비슷한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DDR4 메모리가 실제로 2014년도에 등장을 했죠. 그 이후에 클럭이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면서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이게 폼팩터 자체가 너무 좀 오래됐고 그거를 계속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제 신형 제품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DDR5가 출시가 되면은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성능 향상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이 부분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DDR4보다는 DDR5가 실제로 성능 향상이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DDR5로 바뀌면서 기존의 이제 DDR4 16기가, DDR5 16기가 이렇게 봤을 때 동급 성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굉장히 많은 성능 향상의 폭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3060으로 동일한 칩이 들어가 있지만 TGP가 120W로 상당히 좀 올라갔죠.
제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슬림형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열 제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TGP가 최대로 95W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성능이 조금 낮은 거 아니냐,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쿨링 성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개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성능이 조금 올라간 부분은 뭐 굉장히 괜찮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이수스에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크게 개선된 부분이 바로 먹 스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지포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 옵티머스라는 기능인데요. 평상시에는 CPU의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하다가 그래픽카드에 부하가 걸리면 외장 그래픽카드로 전환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 모든 기능이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평상시에는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배터리의 전력 소모도 줄이고 발열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게임을 하거나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래픽의 전환이 자연스럽지가 않거나 아니면 외장 그래픽으로 전환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옵티머스 기능이 없는 제품을 찾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보통 옵티머스가 없는 제품을 논 옵티머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상당수 있었는데, 이번에 적용된 먹 스위치가 바로 논 옵티머스의 기능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카드를 디스플레이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머리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한데, 요거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 실제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PU랑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면 발열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발열 제어, 쿨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쿨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리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블레이드 설계를 바꾸면서 소음을 조금 더 줄이고 쿨링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용이 되었고, 발열이 크게 없을 때는 팬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인텔리전트 쿨링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사양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높은 퍼포먼스와 발열 제어, 이게 이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잘 맞춰서 설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조사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부분인데, 조금씩 이렇게 쿨링 기술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제품이 들어오면 실물 리뷰를 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바뀌는 부분이 실제로 없습니다. 예전의 패널과 동일한 패널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존의 패널 자체도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타입 추종을 불허할 만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LCD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수 많았습니다. OLED를 제외한 일반 LCD 제품 중에서는 가장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색재 연율이라든지 선명도도 뛰어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니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말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키가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15.6인치 바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게이밍 제품이기 때문에 10키가 빠져있는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제품은 이제 핑거 프린터가 없어졌습니다. 핑거 프린터가 없어지고 IR 카메라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이제 윈도우 로그인, 윈도우 헬로 기능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핑거 프린터 사용할 수 없고 이제 IR 카메라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품의 예약 판매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2월 7일 낮 12시부터 제품이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제품의 입고는 2월 25일로 예상이 되어 있고, 수입 통관에 따라서 약간의 일정의 변화는 있을 수 있고, 입고가 되는 대로 예약하신 분들 최대한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제품이 입고가 되면 제가 실물 리뷰를 할 겁니다. 그 제품 리뷰에서 어떤 것들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부분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네스였습니다.